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2강에 이어서 확률 변수 중에도 이제 연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에 대하여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 변수의 두 가지 성질 중에서 이산형과 연속형이 있을 때 그 이산형과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한 각각의 확률 분포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그 현실 생활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실제로 접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분포들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를 할 내용은 이제 크게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하여 함께 다루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시간에 이산치를 다루고 있었던 확률 변수와는 다르게 연속적인 값들, 즉 어느 특정 하나의 값으로 정의할 수 없는 연속적인 값들에 대하여 확률 변수를 이제 함께 정의하여 다뤄보고요. 그리고 그 연속형 확률 변수의 이제 평균과 분산.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떠한 수치이든 데이터이든 그 어떤 시스템의 어떤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평균값, 대표값과 그리고 그 대표값에 대하여 그걸 기준으로 얼마나 산포되어 있는지, 얼마나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이제 분산값을 계산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함께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주요한 연속형 확률 분포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다양한 종류들은 실제로 어떠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이러한 확률 분포의 형태로 사상이 나타나는구나, 이러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항상 사상이 발생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파트별로 어떤 간단한 예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접해보지 못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이러한 사상들이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측을 하거나 실제로 정량적인 해석을 할 때 이러한 확률 분포라고 하는 수학적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보거나 계산해 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의 개념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3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연속형 확률 변수가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난 이후에 그 확률 분포 자체의 특성을 어떠한 형태로 좀 표현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여러분들 일단 2강에서 보셨듯이 이산치로서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값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확률 변수를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그랬죠.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연속적인 값들, 즉 하나하나 셀 수 없는 이제 값들, 실수들을 이제 취하고 있는 변수, 즉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제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나, 여러분들 전류의 세기는 하나하나 탁탁 끊어져서 나오는 값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딱 측정을 할 때는 하나하나 딱딱 그 상황에 따라 끊어서 측정할 수 있지만 그 값들 자체는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값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공작기계에서 가공한 어떤 부품의 치수, 가공을 막 했는데 그 치수가 항상 일정하게 딱 떨어지는 값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mm였다가 1.2mm였다가 1.1mm였다가 나오겠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딱딱 이산치로 끊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딱 이제 정말 연속적으로 이제 불규칙하게 나올 텐데, 그런 것들, 혹은 어떤 한 고등학교 반의 학생들의 몸무게라고 따진다면 그 몸무게 자체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값의 자체가 실제로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서 나오는 이산형 값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구간에서 어떤 연속적인 별량을 값으로 이제 가지는 이제 확률 변수가 연속형 확률 변수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연속형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그 연속적으로 나오는 실수 값들은 정확하게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센티미터 자를 이용해서 딱 길이를 쟀을 때 오차가 항상 존재를 하죠. 길이를 나타내는 그 자조차도 어떤 오차를 가지고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재면서 측정하는 오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오차를 수반하여 값을 이제 취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연속적인 값들 자체를 계측을 하거나 실제로 이산적이 아닌 연속으로 흘러가는 값들의 어떤 시점에서의 값을 취할 때
여러분들 정확한 값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값을 취하여 우리가 어떤 확률을 계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특정 상수의 값을 취할 확률값 자체는 0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특정 값을 취한다는 것이죠. 연속적인 값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 내가 정확하게 취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 상수값을 취하는 것에 대한 확률은 0이다라는 개념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한 정의를 가지고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를 이용한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 일단 여러분 확률 변수 x가 연속형 확률 변수, 즉 continuous random variable일 때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확률 변수 연속적인데 그 안에 임의의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x의 누적 분포 함수, 즉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해서, 즉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임의의 x까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연속형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딱 떨어지는 어떤 구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모든 값에서 다 정의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연속적인 값들 중에서 어떤 특정 확률 변수가 가장 많이 나올 수가 있기도 하겠고, 혹은 뭐 평균 값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평균 값이 아니라 뭐 어떤 다른 특정 부분에서 또 확률 변수가 또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그런 어떤 개형을 공부하는 것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확률 분포 중에서도 확률 분포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또 한 가지 어떤 방법이 누적 분포 함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그랬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확률 변수의 맨 왼쪽 끝에서부터 임의의 확률 변수 x까지의, 즉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이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는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확률 변수까지 나타낼 수 있는 전체 확률로서 누적 분포 함수로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학적인 개념으로서 이제 large fx equals 이제 probability 확률 변수가 x보다 가까우나 작은 경우를 이제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맨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떤 개형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맨 왼쪽인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확률 변수 x가 존재할 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어떠한 개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 이미 x 지점까지 요 아래쪽 면적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x라는 변수 미만의 값이 나올 전체 확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누적 확률 분포를 이제 정의하게 되고요. 이러한 이제 누적 확률 분포라고 정의된 요 수식에서 여러분들 요 연속형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여 요 이제 스몰 fx라고 하는 값을 이제 확률 밀도 함수, 여러분들 자 probability 여러분들 자 density 자, 펑션이라고 해서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 이제 줄여서 이제 PDF라고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으로서 요 안에 그 실제 각각에 대한 여러분들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값을 의미하는 함수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의 누적 분포 함수는 이제 이산형 확률 변수의 누적 분포 함수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형태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누적 분포 함수는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겠죠. 누적이 되지만 1을 넘어갈 수는 없고 0보다 또 작을 수는 없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x 확률 변수의 임의의 어떤 값이 x와 y가 존재한다고 할 때 y보다 x가 더 같거나 작게 되면 여러분들 누적 분포 함수 x까지의 누적 분포 확률과 이제 y까지의 누적 분포 확률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이제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산형 분포와 마찬가지로 누적 분포 함수의 마이너스 무한대에는 당연히 이제 0의 값을 갖고요. 저 왼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럼 그때는 확률이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냥 누적 분포 함수에서 무한대까지 가버리면 당연히 전확률로서 이제 1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 확률 변수가 나올 확률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1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임의의 실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임의의 확률 변수. 자, A가 B보다 같거나 작은 임의의 값이 존재할 때 여러분들 이제 확률 값에서 임의의 구간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것은 이제 probability 이제 A가 이제 확률 변수 X가 A보다 같거나 크고 B보다 같거나 작을 때, 자, 요렇게 적분 기호를 이용하여 A부터 B까지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적분하면 그 A와 B 사이의 확률 변수가 나올 전체 확률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확률 값을 이제 도출하는 연속형 확률 변수가 존재하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즉 확률 밀도 함수가 정의가 되었을 때, 즉 각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값을 나타내는 펑션인 이제 density function, 확률 밀도 함수가 정의되었을 때 확률 값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률 변수 X, 즉 연속형 확률 변수일 때 특정 상수값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속적인 값에서 특정 하나의 값을 내가 딱 정확하게 끄집어낸다라는 것을 불가능하다, 확률이 0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성질 때문에 이제 어떤 연속형 분포의 확률 표기에서 등호는 이제 equality, 즉 등호, 는이라고 표시되는 그것은 이제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형질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확률 probability x1 확률 변수가 x1에서 x2 사이에 존재를 한다고 할 때 이것은 이제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x, 자, 이렇게 x2. 자, 이퀄이 는 등호가 없어도 같은 값이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왜냐하면 특정한 상수값을 도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것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은 등호가 있지만 확률 변수가 x2에는 이제 등호가 없어도 같은 확률 값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확률 변수 x1보다 크고 x가 x2보다 작다라고 하여도 특정 하나의 값을 도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은 이제 확률 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등호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분포 함수, 그리고 각각의 연속형 확률 변수가 가지고 있는 누적 분포 함수의 특징들을 다 살펴보았고요.